배울 내용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는 일단 항등식이라는 걸 먼저 좀 배워야 돼요, 얘들아.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식. 등식은 뭐야? 이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해. 뭐 는을 포함한 식을 다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등식은 종류가 총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방정식이 있고요. 너네가 잘 아는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항등식이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2x 플러스 4는 2? 뭐 이런 거. 2x 플러스 4는 이런 거.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항시켜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찾아내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이처럼 방정식은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하다는 거야. 특별히 정해져 있어서 특정된 x값이야. 특정 x값. 따라서 방정식은요. 얘를 풀어라 하면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x값이 따로 존재해요. 그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등식은 뭘까라고 할 때 항등식이라는 건 보통 이런 걸 말하는데 2x 플러스 4는 2에 x 플러스 2라는 식과 같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x에 1 넣으면 좌변 얼마예요? 6. 우변은? 6이야. 똑같네. x에 2 한번 넣어볼까? 8은? 8이야. 그지? 똑같네. x에다가 0 한번 넣어볼까? 4는? 4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2는? 2야. 지금 보면 다 어때? 좌변검이 서로? 똑같네? 그럼 이 식은 내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 좌변도 6, 우변도 6이라는 거 서로 같지? 서로 같음을 확인해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냐면 참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x에다 1을 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 2를 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고 x에다 3을 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고 0을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그 말은 즉 뭐냐면 내가 요런 식에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런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잖아. 이걸 항등식이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 내가 x에다가 그냥 만을 넣고 100을 넣고 1000을 넣든 막 이런 걸 다 넣어도 그 항등식이랑 걔가 만약에 항등식이면 항상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항등식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항등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등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너네가 방금 봤듯이 항등식의 첫 번째 특징은 뭐야? 첫 번째 특징은 모든 x에 대해 뭐 한다고? 성립해요. 무슨 말이 됐어? 그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단 사실 2의 x 플러스 2는요 풀어서 써주면 뭐라 쓸 수 있냐면 2의 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지금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서로 어때? 같네?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같아요. 항등식은 이런 특징이 있어.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서로 똑같죠? 얘네들은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 너네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뭘 찾는 거죠? x값 찾는 거예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x값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x값을 찾는 거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x값이 존재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특별하니까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근데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야? 모두 거죠. 모든 x. 전부 다 가능한 거야.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에서는요 방정식처럼 x값을 구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뭘 구하냐? 그럼 항등식은 왜 배우냐? 항등식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3x-2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라고 문제를 준다면 이때 a가 얼마고 b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구할 겁니다. 그때 이 ab는요 우리가 모르죠 숫자를. 그죠? 우리가 얘가 뭔지 몰라요. 그죠? a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고 b라는 숫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a는 x의 뭐야? 개수. b도 상수니까 상수항이라고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상수항의 개수라고 뭐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냥 상수항이라고 하면 이 녀석들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예요. 맞지?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는 개수들이에요. 그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에는요. 이 항등식을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뭘 찾는 거냐면 미정개수를 구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이런 개수들. 그래서 그 미정개수를 찾는 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할 겁니다. 미정개수법. 미정개수, 얘네 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미정개수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미정개수법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개수 비교법이 뭐고 수치 대입법이 뭐냐라고 하면 둘 다 어찌됐던 간에 항등식의 특징을 가지고 푸는 문제야. 잘 봐. 일단 그럼 얘랑 얘는요 항등식이라고 줬잖아. 그럼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럼 그 말은 즉 이 녀석 앞에 있는 x항이 있죠? 여기도 x항이 있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x항과 오른쪽에 있는 x항은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너 a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상수항도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개수비교법입니다. 왼쪽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모습을 기억을 해서 그럼 결국에는 좌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이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그 항들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비교해주자라고 하는 게 개수비교법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그죠? 너네는 사실 이걸 몰라도 대충 이렇게 썼을 거야. 너는 눈치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게 개수비교법이에요. 두 번째, 항등식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내가 x에다가 얘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x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그 항등식의 그 등식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 x에다가 뭐 0 한번 넣은 거야. 그럼 좌변 얼마야? 마이너스 2. 우변은 b. b 값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그리고 내가 x에다 1 한번 넣어볼게. 좌변은 얼마 돼? 1. 우변 뭐라 쓸 수 있어?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b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라고 떴으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b와 a 값을 구할 수 있죠. 똑같죠, 위에 둘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x의 적절한 값을 넣어서 그 미정 계수를 구하는 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할 겁니다. x값에 적정한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미정계수법에는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요. 사실 둘 다 쓰임새가 좀 달라요. 어떤 문제에서는 얘를 쓰는 게 좀 편하고요. 또 다른 문제에서는 얘를 쓰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개수비교법에는요. 첫 번째. 전개가 쉬울 때. 그냥 눈으로 딱 그냥 쉽게 전개가 되는 애들을 굳이 막 뭐 수치를 막 대입할 필요 있을까?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개가 쉬울 때는 그냥 전개해놓고 개수들끼리 비교하자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리고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림차순 정리가 될 때라고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경우는 잘 안 써요. 우리 보통 전개가 쉬울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쓸 수도 있다. 그럼 반대로 수치대입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전개가 어려울 때. 전개가 어려울 때. 또는 수를 대입하는 게 더 쉬워 보일 때. 더 쉬워 보일 때. 그럼 이 쉬워 보일 때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눈에 딱 보여요. 수치를 대입하는 때는요. 눈에 딱 보입니다. 특히 이 수를 대입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눈에 너무 확 띄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수를 대입하는 문제야 라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이따 문제 보면 아마 딱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항등식에 관한 내용은 이게 답니다. 어렵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게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요. 앞에 문제에서도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걸 왜 배웠냐? 뭘 배우기 위해서? 제목 뭐예요? 아니,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 배우기 위해서 한 거야.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 이 항등식을 먼저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너네 왜 이유를 좀 알아야 돼. 왜 배우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 뭔지 보여줘. 잘 봐.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뭘 배웠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우리는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나눗셈을 하면 뭔가의 목도 나오고요. 그리고 남은 나머지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면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어. 그지?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 너네가 생각하면서 너네 생각해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되게 그러니까 어렵기보다는 귀찮지 않아? 일일이 막 나누기 다 쓰고 막 개수 맞춰주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우리는 사실 목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 거야. 우리는 몫은 필요 없어요. 우린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우리는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몫은 필요 없어요. 사실 몫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몫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궁금하냐면 나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일단 뭐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2라는 요런 식이 있어. 내가 만약에 요 3차식을요 x-1로 나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너네 여기서 내가 우리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써야 돼? 다항식에 나눗셈 사용해야 돼요. 그죠? 다항식에 나눗셈 사용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요 x-1로 이렇게 나눠버리겠다는 거지. 그럼 뭐 해줘야 돼? 첫 번째 그렇죠. x제곱 곱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3x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그냥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2만 남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귀찮다 이거야.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귀찮기도 하고요. 너무 길기도 하고요. 우리는 원하는 건 얘는 별로 구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누가 제일 중요해?
나머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뭘 해봤냐면 우리 나머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검산식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검산식을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검산식을 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요 식을요 뭘로 나눴더니 x-1로 이렇게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2예요가 된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니까 쓴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직접 다항식에 나눴으면 해봤으니까. 그럼 잘 봐, 얘들아. 그럼 결국에는요, 검산식을 썼다라는 건 우리가 잘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그 검산식을 썼을 때 그 검산식을 다시 돌려준다면, 그러니까 원래대로 막 전개하고 다시 계산해준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의 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는 제대로 된 나눗셈을 한 거라고 하니까.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면 숫자로 따지면 52라는 수를 5로 나눠서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2예요 이렇게 쓰는 게 검산식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52라는 수가 여기서 계산했을 때 나와줘야 우리는 딱 나눗셈 되게 잘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 됐어? 그런 말이랑 똑같아. 그럼 내가 나눗셈을 되게 다시 잘했다면, 정말 잘했다면 얘를 다시 풀어주면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검산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엔 내가 얘를 풀면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네? 그럼 얘랑 얘랑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네? 그럼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네?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인 거죠. 따라서 검산식은요 항상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야. 검산식은 항상 원래의 식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항상 항등식입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배운 거야. 이 나머지 정리에 이걸 써먹기 위해서.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잘 봐. 너네가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거 알아버리잖아? 그럼 일단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한번 모른 척 해봅시다. 몫과 나머지를 모른 척 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얘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우리 생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일단 우리 눈으로 일단 확인했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일단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거 먼저 생각할 거야. 2, 3차식을 x-1로 나눠달래. 그럼 지금 몫과 나머지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지만 모르는 대로 뭐는 쓸 수 있어? 검산식은 쓸 수 있잖아. 그지? 모르는 대로 검산식은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식을 x-1로 나누면 무언가 몫이 존재하겠죠? 그 몫을 내가 뭐라 쓸 거냐면 그냥 qx라고 쓸 거야. 모르니까. x에 관한 식이에요 라고 해서 그냥 qx라고 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a라고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 몇 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으로 나눴죠.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그랬지? 나누는 수의 차수랑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된다고? 나누는 수의 차수가 더 커야 된다고. 그럼 얘가 1차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0차. 즉 뭐가 돼야 돼?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수가. 그래서 A라고 쓴 겁니다. 또는 문제에서는요. 보통 A라고 잘 안 하고요. 그냥 R이라고도 많이 줍니다. 그냥 R이라고도 많이 줘. 알겠어?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 검산식을 딱 썼을 때 필요한 게 누구라는 거야? 이 A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이 A 값이 제일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 A가 얼마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 그지? 그럼 우리는 이 A만 남겨두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 이 오른쪽 우변에 A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제일 거슬리는 놈이 누구야? 이 몫과 나누는 수가 곱해진 이 자식 아니겠어? 그지? 얘가 제일 거슬린단 말이야. 우변에는 A만 있고 싶은데 얘네가 제일 거슬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네를 없애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X에다가 뭘 넣고 싶어져? X에다 1을 넣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야?
0이 되면서 목과 이 식이 0이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러면서 x에다 1을 집어넣는 순간 좌변에는 1-4 플러스 3 플러스 2라는 수가 되고 우변에는 얘가 0이 되면서 뭐만 남는 거야? a가 남는 거지. 선생님 근데 왜 1이에요? 왜 굳이? 왜 1 맘대로 넣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냥 맘대로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가능한 겁니다. 왜? 검산식은 항등식이라서. 항등식은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x에다가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그 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x에다 1을 넣은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야. 항등식이니까. 됐니? 그래서 계속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a는 2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몫이 뭔지 몰라도 나머지가 나왔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입니다. 몫이 뭔지 몰라도 얘를 쓰는 것보다는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얘는 수 한 번만 대입하면 끝이잖아. 얘는 근데 여러 번 나눠야 돼.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눠야 되고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나눠야 되고. 그지? 그래서 굳이 이걸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좀 숙단할 겁니다. 얘를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이런 거야. x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요런 애가 있어. 얘를요 뭘로 나눠본 거냐면 x 플러스 2로 나눴대. 됐어? 근데 그때 몫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 그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내가 a라고 둔 이유는 몇 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얘가 궁금한 거야. a가. a 값이 얼마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우변에는 뭔가 a만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변에는 뭔가 a만 이렇게 남겨두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녀석이 제일 거슬린다 이거지.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x에다가 뭘 넣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0이 되는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때 그 x값은 얼마인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그죠? 계산하면 얼마야? 28. 몇? 26 아니야? 얘도 다음에 20에 16이니까 36에 10 빼면 26이죠. 그죠? A는 2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떤 fx가 있습니다. 어떤 f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fx를 x-4로 나눴을 때 몫은 분명히 모르지만 뭔가 qx라고 쓸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a가 얼만지가 궁금하니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 없어지게 만드는 x가 누구냐면 바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x에 얼마 넣는 거죠? 그렇죠. x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따라서 f4가 얼마라는 거야?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는 fx라고 했지만 문제에서는 fx가 얼마인지 줄 겁니다. fx가 무슨 식으로 줄 겁니다. 그럼 그 x에다 뭐 만들면 돼? 4 만들면 a라는 나머지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숙달 좀 해볼게. 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젠 이런 식도 안 쓸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다. 어차피 머릿속에서는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없어지면 a만 남겠구나 라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걔가 없어지려면 x에다 뭘 넣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뭘 넣는 거냐면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얘는 x가 지금 얼마야 그래서? 4. 얘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였어? 1. 각각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바로 그럼 가볼게. 그러면 fx를 x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가 a래. 그럼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어차피 검산식을 쓰면 x 플러스 5qx 플러스 a라는 뭔가가 나오겠네? 근데 어차피 쓸 필요 없어. 우린 어차피 a라는 녀석이 궁금한 거니까 x에다 뭘 넣을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 뭘 넣을지는 어디서 결정된다? 이미 여기서 결정된 거야. 이 나누는 수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x값인 거지. 얼마? 마이너스. 그럼 바로 우리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어차피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순간 뭐가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야. 굳이 이 검산식 안 써도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럼 봐봐. 간다.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가 a래. 그럼 뭐라 써야 돼? f 2분의 1은 a가 되는 거죠. a입니다. a. 이해했어? 그래서 이해했어? 이해했어 확실히? 이해했어? 민재? 이런 거야.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fx를 3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할 거래. 그럼 뭐라 써야 돼? f 마이너스 3분의 4가 a예요 라고 쓰는 거야. 그럼 보통 문제는요, 이 a를 보통 이게 나머지를 그냥 문자로 주진 않아요. 거의. 그래서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써보면 어떤 fx를 2x-5로 나눈 나머지를 3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뭐라 쓰는 거냐면 f 2분의 5는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했어? 보통 문제는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너네는 이제 어떤 수를 x-a로 나눴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너네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아까 a라고 쓸 수 있고 r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여기다 a를 써버려서 그냥 r이라고 쓴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상수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럼 결국엔 f a가 얼마라는 거야? 흐름 깨지게 r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 결론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게 결론이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가 이 줄을 보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했어? 그럼 끝이야. 나머지 정리. 근데 나머지 정리는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좀 이제 한계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 그거야. 일단 지금 내가 보면 다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죠? 굳이 내가 다 1차식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만 나눴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누고 3차식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그냥 다항식에 나눗셈 써야 돼. 직접 나눠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근데 그게 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예외는 당연히 2, 3차 방정식에서도 쓸 수 있는 예외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얘가 2차식으로 나눠볼 겁니다. 근데 어떤 2차식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식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분명 뭔가 몫이 또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뭔가 또 존재하겠죠? 그럼 이때 그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눈 거죠?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이하, 내가 저번 시간에 1차 이하의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쓴다고 했어. 그래서 이 나머지를 보통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rx라고도 부릅니다. 이 r과 rx의 차이는요, r만 있으면 그냥 상수라는 뜻이고요, rx가 붙어 있으면 그냥 x에 관한 식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 되지? qx는 rx나 똑같은 말이야. qx는 그냥 어떤 x에 대한 식인데 rx랑 qx는 둘 다 똑같은 x에 관한 식인 거야. 근데 모습이 다른 것 뿐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식인 거죠. 이해했지? 그걸 구별주기 위해서. 알겠니? 그냥 별 의미 없어. 그럼 여기서 얘는 봐봐. 선생님 얘도 2차식인데 그러면 아까처럼 나머지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특별한 모습이 있죠. 얘는 무슨 모습이 돼? 뭐가 돼?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 아니야?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의 x-1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야? 그렇죠. 나머지. 우리가 궁금한 건 이만큼이 얼만지가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럼 누가 필요 없어? 요 앞에 있는 녀석은 통째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녀석을 없애주기 위해서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는 뭐 넣을 수 있어? 0 넣을 수 있고 또?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되니? 그럼 너 0 넣어봐. 0 넣으면 어떻게 돼? 좌변 얼마야? 마이너스 2는 0 넣으면 얘 어떻게 돼? 없어지고 여기다 0 넣어야겠죠? 얼마?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넣어봐. 1 넣으면 좌변 얼마야? 1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얘 0 넣으면 1 넣으면 0 되죠? 1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야? 3이 돼버리면서 그때 b가 얼마래? 마이너스 2래.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5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나머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2차식. 이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유일하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인수분해가 될 때만 나머지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2, 3차식은요. 2, 3차 이상의 식은요. 나머지 정리가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어떨 땐 가능하다고 얘들아?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는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3차도 가능해요. 이해되니? 그럼 3차는 요것만 하나 보여줄게. 만약에 어떤 식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볼까? 어떤 식이 이렇게 있어. 어떤 fx라는 식이 있다. 어떤 fx라는 식을 이번에는 어떤 3차로 나눴대. 어떤 뭐 x 세제곱 막 해서 이런 3차로 나눴대. 그래 얘는 뭐 qx가 있을 거고, 그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는 겁니다. 몇 차로 나왔어? 3차로 나왔죠? 몇 차 이하여야 돼? 2차 이하여야 되니까 2차 이하의 식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누는 식이 몇 차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쓰려면 일단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해됐지? 인수분해가 되면 방금처럼 그 인수분해 됐을 때 저 앞에 있는 필요 없는 식이 0이 될 수 있는 x값들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당연히 3차면 3개가 인수분해 되니까 x값 총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죠. 3개. 걔가 0이 되는 x값 3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해된 거 맞아? 자, 그러면 저 몇 개 없는데 요거 하나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너네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 뭐라 쓸 거냐면 F2를 했더니 3이 나왔대. F2가 3이 나왔대. 그럼 이 녀석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이 나머지 정리의 관계에서 생각을 한다면 방금 원상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 fx는 어디서 많이 나와? 너는 보통 fx를 어디서 배우죠? 함수에서 배우죠? 근데 보통 함수에서 많이 써요. y는 fx. 그래서 얘는 원래 의미는요. 너네가 원래까지 의미는 x가 2일 때 y가 3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거 보통 우리 함수에서 많이 썼던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느껴진 게 다른 거예요. 뭐냐면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에다 2를 넣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이거 아니야?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얘를 쓰면 얘가 되거든. 그 얘를 해석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얘를 해석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너네는 이런 생각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한번 연습해보면 그러면 f-4가 5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f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가 5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했어? 그럼 이거 가지고 하나를 알아볼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뭘 알아볼 거냐면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인수정리가 뭐냐면 잘 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런 걸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야. F3이 0이 됐대. 해석해봐. 그렇죠.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소리야? 0이야. 다른 말로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나누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된 거지. fx를 x-3으로 식으로 쓰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fx를 x-3으로 나눴더니 몫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야.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냐면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죠. x-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너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인수분해된 상황이라고 하죠. 어떤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된 상황입니다. 이해했어? 그때 이 x-3이라는 이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인수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인수? fx의 인수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거 이런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이제 F3은 0이다라는 걸 보고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fx를 x-3으로 나누면 x-3으로 잘못 썼다. fx는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말로 나머지가 0이다. 없다. 무슨 말이 됐어? 그 두 번째 fx는 x-3을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수정리야. 이만큼이 인수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했어? 인수정리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럼 연습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F-2는 0이에요 라고 하는 걸 보면 너네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나리마 졸려?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들어도 돼.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뭐야?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말로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두 번째 fx는 x 플러스 2를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인수정리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FA를 했더니 0이 나왔다라는 건 어떤 FA를 해서 0이 나왔다라는 건 첫 번째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과 같고요. 두 번째는 fx는 x-a를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 인수정리입니다. 요 내용이 인수정리야. 그래서 너는 예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게 뭐다고 얘들아? 인수 정리라는 거야. 어렵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떠올려주면 돼. 이 모습을 보면 어떤 A 값을 넣었더니 0이 나왔다라는 건 A로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x-a를 뭘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게 인수정리의 내용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알면 돼요. 이게 나머지 정리 거의 내용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뭘로 가냐? 조리제법. 이 조리제법 마지막이야. 자, 이렇게 인수정리까지 다 배웠으면 인수정리까지 다 배웠으면 남은 게 이제 조리제법 하나 남았어요. 조리제법. 자, 이제 조리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조리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요. 뭘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머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조리제법은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막 복잡했잖아. 오래 쓰고. 근데 대신 뭐는 구할 수 있었어?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할 수 있었어. 그지? 근데 나머지 정리는 몫은 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조리제법은 욕심을 부린 거지. 조리제법은 목도 구하고 싶고 나머지도 구하고 싶은 거야. 둘 다 빨리. 둘 다 빨리.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요 식을 x-2로 나눠볼 거예요. x-2로 나눠볼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너네 아직 조리제법을 안 배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뭘 써야 돼? 다항식에 나눗셈을 써야 돼요. 그럼 써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x-2로 이렇게 나눠버리겠다는 거지. 그럼 뭐 곱해줘야 돼? x제곱.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뭐 해줘야 돼 이제? 플러스 4x.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빼면 4x 플러스 3. 마지막으로 플러스 4 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야? 4x 마이너스 8은 답은 얼마? 11. 그러니까 몫이 얼마인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11이 나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여태껏 배워왔던 거죠. 우리가 여태껏 이제 목과 나머지 찾으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너무 길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조리제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똑같이 예로 할 거야, 얘들아. 똑같이 예로 할 거야.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수의 개수를 다 가져올 겁니다. 순서대로.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1, 2, 마 3, 3이죠? 그 쓸 겁니다. 1, 2, 마 3, 4라고 쓸 겁니다. 잘못 썼네. 뭐라 써야 돼? 마 4랑 3이라 써야죠. 그리고 우리 얘를 거꾸로 나누기 할 겁니다. 거꾸로 나누기 언제만 봤나? 선인수분해 할 때 하지 않나? 거꾸로 나누기 할 겁니다. 그럼 뭔가 나눈다는 거죠? 뭔가 나눠줄 거야. 그때 그럼 뭔가 여기가 이제 들어와야 돼. 여기 어떤 수가 들어와야 돼. 그 수는 누가 되는 거냐면 나누려고 하는 이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야? 그렇죠. 2가 들어와야 돼요. 2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생각할 거야.
내리면 더할 거고요. 꺾어서 올라가면 곱할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맨 처음 오는 수는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거야. 됐어? 그 다음 이 내려온 수와 이 옆에 있는 수가 꺾어서 올라갔어. 꺾어서 올라가면 뭐 한다고? 곱한다고. 그럼 둘이 뭐해? 곱해.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2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내려오면 뭐 한다고? 더할 겁니다. 그럼 내려온 수랑 다시 옆에 있는 수가 만나서 꺾어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둘이 뭐해? 더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겁니다. 빈칸이 없을 때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그럼 얘가 되면 얼마? 8.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더해주면 얼마인 거야? 11이 나오는 거지. 이때 이 마지막 자리 칸수, 이 녀석을 뭐라 부르는 거냐면 나머지라고 할 겁니다. 이해했어? 지금 어때? 나머지? 똑같네요. 그죠? 선생님, 그럼 몫은요? 도저히 어딜 봐도 몫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몫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입니다. 이 숫자들. 이 숫자들이 여기서부터 차례차례대로 개수가 되는 거야. 상수, 1차, 2차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차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지금 뭐라 쓸 수 있는 거냐면 상수 1차, 2차의 개수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어때? 똑같지? 근데 지금 식은 얘는 지금 x도 막 잔뜩 썼고요. 그죠? 빼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얘는 이것밖에 안 썼죠. 심지어 너네 이제 나중에 이것도 안 쓸 겁니다. 이 꺾대기 막 내려오고 꺾는 거 안 쓸 거야.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게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괜히 이거 쓰다가 괜히 막 중간에 잘못도 하고 잘못 곱하고 막 해서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 그지? 얘가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수가 줄어지니까. 그지? 근데 이 조립제법이 항상 성립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조립제법은 언제 어디서 써먹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조립제법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조립제법 한계는 뭐냐면 조립제법 한계는 아까 나머지 정리화할 때 같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아까 나머지 정리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했죠? 그래서 이 조립제법도 1차식으로만 나눌 때만 가능한 거야. 근데요, 이 조립제법은 이렇게 1차식으로만 나눌 때 가능하다고 하면요, 또 다른 오류를 낳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봐. 똑같은 걸로 보여줄게. 얘로 이렇게 나눴잖아. 그지? 근데 이번엔 뭘로 나눠볼 거냐면, 얘 좀 쉴게. 이렇게. 뭘로 나눠볼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애를요, 이번엔 뭘로 나눠볼 거냐면, 2x 마이너스 4라는 녀석으로 나눠볼 거래. 이해했어? 쌤 1차식이에요. 그죠? 뭐 쓸 수 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못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뭐 써야 돼? 조립제법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조립제법 쓰려면 일단 첫 번째 뭐 가져와야 돼? 나눠지는 수가 나누려는 수의 개수를 먼저 뽑아와야죠. 그럼 개수 뽑아오면 어떻게 돼? 1, 2, 마이너스 4,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꾸로 나누기를 쓴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수가 이제 뭔지를 찾아내야겠죠? 그죠? 근데 거기 들어오는 수는 아까 말했듯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2개. 그쵸? 그럼 똑같이 쓸 거야. 얘들아 이제 짝대기 안 써도 돼. 1 내려왔지? 둘이 곱한데 얼마? 2. 둘이 더한데 얼마? 4. 둘이 곱한데 얼마? 8. 둘이 더한데 이렇게 써도 돼요. 4. 둘이 곱한데 얼마? 8. 둘이 더한데 11.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근데 잘 봐 얘들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봐. 어때?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얘는요, 얘로 나눈 거야. 근데 얘는요, 얘로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목과 나머지가 어때? 똑같네? 얘들아 근데 어떻게 말이 되냐? 너네 숫자로도 생각해봐. 숫자로 생각해봐.
똑같은 수를요. 똑같은 수를 이렇게 할까? 똑같은 수를 4로 나눴을 때나 7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목과 나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수가 아닌 애로 나눴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수로 나눴는데 어떻게 목과 나머지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 그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생각을 해도? 그지? 수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목과 나머지가 똑같을 수 있겠어? 실제로 얘가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져보려면 그냥 우리 다항식이 나눴을 때 정확한 다항식이 나눴을 때 하면 돼요. 실제로 얘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안 나올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얘는 틀린 거 아니야 그럼? 그지? 실제로 얘는 다항식이 나왔을 때 하면 이게 아니야. 또 다른 값이 있어. 이게 아니라 정확한 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얘는 맞아요. 얘가 틀린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제 못 쓰네? 이런 상황 못 쓰네? 그래서 이 조리제법에는요 1차식으로만 나눠야 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또 있어. 플러스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밖에 못합니다. 이런 애들은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애들만 된다 이거야. 이런 애들만 쓸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굳이 배워야 할까? 얘들아 이것밖에 못 쓰면 굳이 배워야 할까? 아니 저것밖에 못 쓰면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풀려고 하면서 배우는 건데 이만큼을 편하게 풀면 좋잖아. 근데 이만큼 편하게 배우려고 이렇게 그냥 굳이 새로운 걸 배워야 될까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기로 했어요. 안 나오는 걸 알지만 그냥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안 나오는 걸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봐. 잘 봐. 내가 지워볼게. 요만큼 다시 지워볼게. 자, 요만큼 지워볼게. 자, 봐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얘를 검산식으로 쓰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뭘로 나눴어?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지. 근데 그때 몫을 알아 몰라? 몰라요. 몫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몰라요. 뭐 a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근데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거기서 이때 그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이 녀석의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얘로는 뭘 쓸 수 없는 거야? 조립제법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쉽게 못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디서 구해줄 거냐면 여기가 아니라 우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야. 우린 이제 여기를 메꿔줄 거야. 여기 메꿔주는 애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여기서 가져올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똑같은 식을 어떤 수로 나눈 걸로 가져올 거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수 있죠. 그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수가 얼마죠? 2죠. 그럼 그 2를 똑같이 2를 넣어서 0이 되게 하는 애들 중에 x의 개수가 1인 애를 찾을 겁니다. 누구야? x-2로 찾아올 겁니다. 이걸로 대신 풀어줄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이걸로 대신 풀어줄 겁니다. 왜? 얘는 뭐가 가능해? 조립제법이 가능하거든. 조립제법이 가능해서 얘가 얼만지 이 나머지가 얼만지를 빨리빨리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구해줬던 게 바로 옆에 있는 애 아니겠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구해줬던 게 바로 옆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1이라는 이걸 구해버렸다 이거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다가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누굴 구하고 싶었던 거야? 위에 있는 애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맞지?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얘가요. 얘와는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지? 무슨 관계가 있어? 2를 곱하면 되죠. 얘한테 2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죠? 얘한테 2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맘대로 얘한테 2를 곱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맘대로. 그러니까 너네 등식의 성질에서는요, 우변에 뭔가를 했으면 좌변에도 똑같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등호가 바뀌지가 않아. 내가 근데 얘한테 맘대로 곱하기 2를 했다? 그럼 뭔가 얘한테 곱하기 2를 했으면 좌변에도 뭔가를 해줬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좌변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좌변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여기다 2를 곱한 게 영향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면 내가 얘가 되기 위해서 이 x-2라는 녀석에 곱하기 2를 해버렸네?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다 2를 곱해도 영향이 없었던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게 영향이 없어지게 되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했어야 돼. 그게 뭐야?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2를 곱한 것과 2분의 1을 곱한 건 서로 상쇄가 되거든. 그 얼마가 되는 거야? 1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야. 근데 1을 곱하면 상관 있어 없어?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무슨 말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2를 곱했으면 2분의 1도 같이 곱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때 근데 이 2는 어디로 간 거야? 나누는 쪽으로 간 거야. 그럼 이 동떨어진 2분의 1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몫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몫으로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2분의 1배를 한 녀석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들어와야 되냐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제 이거 빠르게 연습 한번 해볼게. 잘 봐. 그냥 이제 fx로 관련돼서 해볼게. 그래서 fx를 3x 플러스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몫과 나머지가. 그럼 우리는 얘로 조립제법을 쓸 수 없으니까 뭘 이용할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들 중에서 x의 개수가 1인 식을 찾아낼 겁니다. 누구야? 일단 얘가 0이 되게 하는 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2지. 그럼 똑같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야 0이 되게 하는 수 중에서 x의 개수가 1인 애는 누구야? 그렇죠. x 플러스 2인 거죠. 우린 얘를 찾아줄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분명히 뭔가 여기에 qx가 있을 거고 분명히 뭔가 여기 a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얘를 조립제법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다음 우리는 이 녀석과의 관계를 따져볼 겁니다. 얘가 얘한테서 몇 배가 됐어? 3배를 곱한 거 아니야? 그럼 3배 곱한 거를 상쇄시켜주는 3분의 1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몫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몫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qx가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얼마? a. 그래서 이 녀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3분의 1 qx고 플러스 3분의 1 qx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어렵고. 이해했지? 끝이야. 오늘 여기까지 개념이야.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일단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요 녀석이 성립을 한대. 자, 그랬을 때 이 상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얘들 봐봐.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에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식이 항등식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대놓고 주진 않아요, 얘들아.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이 식 항등식이에요 라고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나타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일단 가장 간단한 건 모든 x.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 우리 그냥 항등식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임의의 x.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x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x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문제는요. 일단 문제는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줄이는 그 일은 거의 없어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니고서야 보통 이렇게 은연중에 이게 그냥 문제 속에 이렇게 넣어줘. 문제 속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그 식은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걸 많이 까먹어. 왜냐면 여기서 잠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네가 이제 2학년, 3학년에 계속 올라가잖아. 그냥 문제 속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다 있어. 근데 너네가 이걸 그렇게 쉽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잘 잡아두고 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문제에서 나중에 막 고2, 막 고3 되면서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한 함수 같은 것도 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통 2학년이나 뭐 이제 1학년 이제 공통수학 2 같은 거 배우면 함수 많이 배워볼 건데 그 함수 문제의 처음 시작이 막 모든 x 또는 이미 x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항등식이라는 말을 넣어준 거야. 근데 애들이 나중에 가면 잘 안 나오니까 까먹더라.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항등식을 얘기하는 말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은 무슨 식인 거야? 항등식인 거죠. 그럼 항등식이니까 첫 번째 개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뭐가 편해? 처음엔 모르겠죠. 근데 얘는 지금 전개가 편한 겁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쉬운 전개 아니야? 6번만 곱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거의 쉬운 전개예요. 전개하면 됩니다. 그럼 전개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제 전개하잖아.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48이라는 녀석은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bcx 다음에 플러스 12b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 그럼 동류항끼리 조금 묶어봅시다. 동류항끼리 좀 묶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c 플러스 bx의 제곱에 얘랑 하면 플러스 12 플러스 bcx의 플러스 12b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개수 비교법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각 자리에 있는 좌변과 우변에 있는 항들끼리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 상수 마이너스 48 플러스 12ab 따라서 48이 마이너스 48이 12b가 되기 위한 b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x항의 개수가 지금 얼마인 거야? 우변의 x항의 개수가? 그쵸. 좌변에 지금 x항이 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좌변에 x항이 없다는 소리는 좌변에 있는 x항의 개수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거거든. 그럼 좌변이 0이면 우변도 0이어야 되거든. 따라서 12 플러스 bc도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럼 bc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2인 거지. 근데 그 중에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c가 마이너스 12. 따라서 c는 3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좌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는 누구야? a야. 근데 우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는 뭐야? c 플러스 b야. 그럼 a랑 c 플러스 b가 어떠라는 소리야? a랑 c 플러스 b는 서로 같다고 두는 거죠. 근데 c가 얼마고 b가 얼마야? b가 마이너스 4, c가 3이네요.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a, b, c 값을 다 구한 거죠. 요렇게. 됐니? 이게 개수비교법. 전개 쉬울 때 다음. 자, 이거 봐봐. 자, 이런 문제예요, 얘들아. 자, 이런 문제 딱 보면요. 그냥 넣고 싶어. 그냥 x값에다가 수를 다 대입하고 싶다고. 이걸 전개할 거야? 전개해서 언제 동류항 찾고 언제 막 다 해. 이런 걸 수치대입법 쓰자 이거야. 아까 말했죠? 그냥 수를 대입하면 쉽게 풀릴 것 같은 문제들. 이런 겁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 항들 있잖아요. 지금 얘는 항이 지금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각각의 항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x값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는요. x에다 0을 넣으면 사라지죠. 또는 뭘 넣을 수 있어? 1을 넣으면 사라지죠. 그 나머지 애들도 1 넣고 또는 마이너스 3. 얘는 0 또는 마이너스 3. 따라서 우리는 3개를 넣어볼 수 있어요. x에다 뭐? 0도 넣어볼 수 있고요. x에다가 1도 넣어볼 수 있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3도 넣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x에다 0을 넣는 순간 이 항 사라집니다. 이 항도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남는 항은 결국 얘밖에 없는 거야. 로마. 졸려? 졸리면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이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거기다 b 있으니까 마이너스 우변은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야. 근데 좌변의 x에도 내가 뭘 넣어야 돼? 0을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x에 0 넣기로 했으니까 그게 얼마야? 3이거든. 됐어? 그럼 b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찬가지로 1 넣어봐. 얘 없어지지. 얘 없어지지. 뭐만 남아? 얘만 남는 거죠. 1 플러스 4니까 1 플러스 1 뭐야? 1 곱하기 4니까 4c네. 4c. 근데 좌변에 있는 저 x에도 1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얼마야? 4. 4는 4c니까 c가 얼마야? 1 넣어야죠. 마지막 마이너스 3. 얘 사라지겠죠? 마3 넣고 마3 넣으면 얼마야? 마3 곱하기 마4니까 12a가 나오겠네요. 우변은 12a. 좌변은 마3 넣으면 어떻게 돼? 18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12a가 24가 나오는 a 값은 2가 되겠죠. 요게 수치 대입법. 이해되니? 다음. 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는 문제를 깊게 안 풀 거예요. 어느 정도 너네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2k 마이너스 10은 2 여기 나왔죠?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대. 그럼 얘는 뭐라는 소리야?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무슨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일단 이 뒤에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거야. 임의의 x면 x에 대한 항등식인 거고 지금 얘는 임의의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얘는 기준을요 바꿔야 돼요. 기준을 뭘로 두는 거냐면 우리는 k로 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식을 k에 관련되게 쓸 겁니다. k가 중심이 되게. k가 중심이 되게 문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다 k로 묶어버릴 겁니다. kx니까 x 하나 있고요. ky니까 y 하나 있죠. 그리고 2k니까 2 하나도 있어서 이렇게 k로 묶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써버려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은 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얘가 항등식이 되었으니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우변이 얼마야? 0이야. 그럼 좌변도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이 좌변이 0이 되게 만들게 하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이 0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 y죠? 그럼 뭐 써야 돼 바로? 그렇죠. 곱셈 공식에 변형 써야죠. 뭐라 써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거 풀면 되겠죠. 또 나오죠? 또 나와요 얘들아. 계속 나와요. 외워야 돼. 잊어버리지 마.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x값 나오겠죠. 다음. 자,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오죠 얘들아. 이거는 근데 그래도 좀 꼬운 문제인데 지금 보면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뭐뭐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됐으니까 항등식의 성질에서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아무런 값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값을 넣어볼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보니까 A0부터 A6까지는 다 그 차수들의 뭐가 되는 거야? 개수들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홀수들의
홀수 개수들의 합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걸 이렇게 찾아볼게. 그럼 첫 번째, 내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1-4 플러스 2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고요. 우변에는요, 어차피 x의 1의 제곱을 계속 해봤자 1이라서요. 뭐만 나오냐면 그냥 개수들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내가 뭐 넣어볼 거냐면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그럼 좌변은요, 1 플러스 4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면서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짝수 차수에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없을 겁니다. 단 어디선 살아? 홀수 차수에선 살아남겠죠. 그 말은 즉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떠떠떠 가면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죠? 7의 세제곱이고 얘는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1이네요. 그죠? 그래서 난 이 둘을 더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7의 세제곱은 433. 거기다가 1을 더 마이너스 1이고 미안.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을 더보니까 433에 마이너스 1을 더하는데 얼마? 342 이렇게 되나요? 그죠? 343이죠? 343. 거기다가 이 마이너스 1 더하니까 342. 그리고 우변은 얼마가 되냐면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요. 부호가 다른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 홀수 차수밖에 없거든. 그지? 홀수 애들밖에 없거든. 그 홀수들은 다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짝수들은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죠. 2의 A 4제곱, 2의 A4, 2의 A6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는 지금 다 2로 하나씩 다 묶여 있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눌 수 있어? 2로 나눠버릴 수 있어. 따라서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의 값은 얼마라는 건 171이라는 거죠. 됐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A1, A3, A5의 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주는 거야 하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얘를 빼는 순간 뭐만 남아? A1, A3, A5밖에 안 남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71을 빼는 거죠. 이게 답인 거죠. 이해됐니 얘들아? 다음 17번. 자, 요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러니까 얘들 지금 저 식이 제대로 뭔지를 몰라요. 그죠? 저 식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뭘 써볼 거냐면 검산식 먼저 써볼 겁니다. 그래서 검산식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요 뭘로 나눴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는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거죠. 나눠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끝이야. 그럼 결국엔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네?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 몇 차식이야? 3차식. 얘들아 얘 몇 차야? 2차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럼 QX라는 애를 뭐라 쓸 수 있냐면 CX 플러스 D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1차인 건 확실하니까. 그지? 근데 잘 봐. 근데 벌써 하나는 구했어. 벌써 C값은 구했어. 왜? 어찌됐든 간에 제일 높은 차수는요.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 곱하기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가 X제곱이지.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가 CX지. 둘이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X세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그때 개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럼 C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C는 1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식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D를 곱했더니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나왔다 이겁니다. 됐어? 무슨 말 됐어? 그럼 얘도 지금 뭐야? 항등식인 거죠. 얘네 둘이 곱하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좌변 거변이 서로 어떤 거야? 똑같다는 거야. 항등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쓸 수 있냐? 얘는 지금 뭐 할 수 있어? 전개가 훨씬 편하죠? 전개하세요. 그럼 전개하면 각각에 맞는 한끼리 개수 비교법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롬이 이해됐어?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들아 이거 보면요 이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막 검산식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래. 그럼 뭐라 써야 돼? p5는 2다 라고 바로 쓰는 겁니다. 다음 q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뭐라 써야 돼? q5를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3px-2qx를 x-5로 나눴대. 그럼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거야. 3px-2qx를요 x-5로 나눴을 때 분명히 뭔가의 몫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나머지는 얼마야?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지? 근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A값 아니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X에다 뭘 넣어야 돼? 5를 넣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X에다 5를 넣으면 3P5-2Q5는 얘 0 되면서 뭐만 남는 거야? A만 남는 거지. 우린 결국엔 이 A가 궁금한 거니까 이 값을 계산해주면 돼요. P5가 얼마? 6 마이너스 3 답은 12가 되겠네. 이해했어? 다음. (24번) 자, 다항식 요 녀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3이고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랬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우리 보통 이제 일단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식을 너네가 막 다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난 좀 줄이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너네 이 정도 줄이려면 암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뭐라 쓸 거야 하면 얘를 그냥 어떤 하나의 fx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f1이 마3이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x+1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f-1이 1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fx에 뭐 넣으면 돼?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그럼 1 넣어봐.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잘못 썼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은 1이 됐다는 거지. 그럼 분명 정리해서 뭐가 나오냐면 a, 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뭐라 나오냐면 a 플러스 b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마5에 넘기면 2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 둘이 a 마이너스 b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에 넘기면 6. 그렇죠. 이 둘이 연립하면 되죠. 뭐해? 더해. 2a는 8, a는 4,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다음.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29번. px를 x-3으로 나누었대. 그때 나머지가 2래. 그럼 바로 뭐라 써야 돼? p3은 2다 라고 쓰는 거죠. 잘못 썼나? 알죠.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라는 건 뭐라 써야 돼? p-2는 7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런 다음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대. 그럼 이렇게 써야지. 검산식 한번 써보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대. 근데 그때 몫은 뭔지 몰라요. 그지? 근데 그때 나머지를 뭐라 그러는데? rx라고 한대. 그때 그럼 이 r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죠. ax 플러스 b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몇 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즉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빨리 쓰고 싶어요. 근데 얘는 2차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뭔지를 봐줘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돼, 안 돼?
되죠. 뭐라 써야 돼?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죠. 그럼 너는 이제 이 나머지만 남기고 싶어서 X에다 뭘 넣어야 될지는 벌써 정해졌죠. 얘네들이 각각 0이 될 수 있는 X값들. 얼마? 3,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P3은 얼마가 되는 거야? 3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P-2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P3이 얼마야? 2. P-2는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와 관련된 식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B를 찾아야 완벽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둘이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죠. 둘이 뭐 해줄까? 빼볼까? 빼면 어떻게 돼? 5A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 A에다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 5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RX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R5의 값이니까 X에다 뭘 넣겠다는 소리야? 5. R5는 얼마야? 그렇죠. 여기 나와야죠. 다음. 자, 대표 문제. 이거 33번. 자, 요 식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번에 몇 차로 나눈 거야, 얘들아? 3차로 나눈 거야? 그럼 일단 전개 검산식 한번 써볼게. X의 12 아니다. 이것도요. 쓰기 귀찮다. 그냥 얘를 fx라고 쓸게. 좀 줄여서 쓰자, 얘들아. 그럼 fx를요. 뭘로 나눴대?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눠버렸대. 그럼 그때 분명 뭔가 몫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그때 나머지를 뭐라 부른대 지금? rx라고 한대. 그런데 우리는 이 r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거든. 왜? 몇 차로 나눠서? 3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나머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정리를 쓰고 싶은데 3차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죠. 일단 뭐로 나눌 수 있어? 뭘로 뺄 수 있어? x로 묶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고 봤더니 무슨 형태야? 합차 형태니까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완벽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x에 뭘 넣고 싶어? 0도 넣고 1도 넣고 마일까지 넣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F0은 C죠. 그죠? 그럼 저기다 0 넣으면 C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 F-1이 F1이 얼마라는 거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되죠. 어차피 C 자리니까. 그지? 근데 F1이 얼마야?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야?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2. 그지?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앞에 두 개 사라지고 뒤에 계산하면 끝이야. 그지?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1 넣으면요. 결국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F-1은 A-B-3은 마이너스 1 넣어봐.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3이니까 얼마야?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해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줘서 A, B 값 찾아내면 A, B, C 값 다 구한 거죠. 무슨 말이 됐지? 다음. 자, 봅시다. 자, 다항식 px를요, 요런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2x 플러스 1이래. 그때 우리는 다항식 px 플러스 1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그럼 이거 아니야, 얘들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요, 결국엔 이거 아니야? 얘를 나눈 나머지잖아.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얼마나 되는 거야? p4는 A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결국엔 P4 값이 궁금한 거야. 그때 그 나머지를 A라고 하면 P4 결국엔 A야. 우린 P4 값이 궁금한 거야.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우린 P4 값이 궁금한 거야. 근데 그럼 우리 주어진 위에 있는 걸 좀 써보면 PX를 뭘로 나눴대?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나눴대. 그지? 근데 그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놓은 거야. 근데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어. 얼마래? 2x 플러스 1이래. 무슨 말이 됐어? 그러면 뭔가 좀 정리가 빨리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일단 뭐부터 확인을 하라고 했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더니 되네요. 1, 3에 4, 2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얘는 x-4에다가 3x 플러스 2는 qx에다가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P4를 구할 수 있어요. x에다 뭘 넣으면 돼? 4 넣으면 P4는 결국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면서 x에다 4 넣으면 얼마야? 9. 따라서 a 값이 9인 거죠. 이해했어? P4가 9니까 a가 9인 거죠. 다음 40번. 자, 다항식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7제곱 플러스 x의 6제곱을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몫을 qx라고 하고 qx를 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그럼 얘들아 이제 구하고 싶은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 q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뭐야? q1의 값이 궁금한 거야. 우린 q1의 값이 궁금한 거야.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내면 그게 바로 q1의 나머지거든. 그죠? qx의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거든.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좀 검산식을 좀 써보면 이렇게 돼.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7제곱 플러스 x의 6제곱을 뭘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대. 그때 몫을 qx라고 한대.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누가 얘기했는데 방금? 형, 에이. 왜? 1차로 나왔으니까 상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에는 q1의 값이야. 그럼 결국엔 q1의 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린 이 식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식이 얼마가 되는지, 완벽히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해. 근데 지금 완벽히 모르는 숫자가 하나 있어. 누구야? 하나 딱 모르지 않아? 완벽히 모르는 거. A.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그럼 A부터 찾아줍시다. 그럼 우리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나머지 찾으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뿔 1 뿔 1이니까 A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가 얼마?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7제곱 플러스 X의 6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고? Q1. 따라서 X에다 뭘 넣어? 1을 넣어보는 거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2의 Q1 플러스 3이 되거든. 그럼 얘는 계산되면서 얘 이렇게 넘기면 얼마가 되죠? 마이. 따라서 Q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했니? 이해해서? 이해해서? 저 이해해서? 네. 다음. 자, 얘는 뭐 이 나머지 정리의 활용 같은 문제거든요. 수의 활용, 숫자의 대입 활용.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숫자가 있으면 그냥 이 숫자를 좀 공통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95를요 x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그럼 94를 뭐라고 둘 수 있어? 그렇죠. x-1이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원래 저 숫자로 나누지 말고 문자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95를 x라고 뒀기 때문에 x의 99제곱을 뭘로 나눈 거야? x-1로 나눈 거야. 그럼 분명 몫이 뭔가 이렇게 qx라는 게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뭐야? a라고 둘 수 있겠지. 1차로 나눴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뭐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돼? 그렇죠. x에다 1을 넣어야 돼. 그럼 1은 a네? 끝이야.
1입니다. 그 나머지는 1이야. 왜? 다시 얘가 숫자로 바뀌어도 저 나머지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다시 x가 다시 95가 된다고 해도 저 뒤에 오는 저 나머지 1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자, 보자. 47번. 자, 이 다항식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난 또 이거 여러 번 쓰기 싫으니 이 녀석을 한번 이렇게 묶어서 fx라고 좀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f마이가 얼마인 거야? 0. 그렇죠. 나머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f3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각각 이제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m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은 0이 된다는 거지. 이번에 3을 넣어봅시다. 27 플러스 9m 플러스 3n 플러스 6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얘 정리 한번 해주면 4m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2지. 넘기면 2. 9m 플러스 3n은 둘이 계산하면 33. 넘기면 마이너스 33. 얘네를 좀 더 정리해 주세요. 얘는 뭐가 가능하죠? 2로 다 나눠주죠. 그래서 2로 다 나눠버리면 2m-n은 1이죠. 얘도 뭐가 돼? 3으로 다 나눠버리면 3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1이죠. 이때 얘를 연립하는 거죠. 둘이 뭐해? 더해버려. 얼마? 5m은 마이너스 10, m은 마이너스 2. m이 마이너스 2면 n은 얼마야? 뭐? 마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값 다 구했네요. 다음. 다음에 51번. 자, 2x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럼 내가 또 뭐 여러 번 쓰기 좀 그러니까 얘를 뭐 fx라고 한번 더 볼까요? 얘를 뭐 fx 더 보면 그럼 결국에는요 fx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머지는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라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고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된다면 f4는 얼마라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각각 이제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4를 한번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마2, 마5, 마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0. 4 넣어봐. 세제곱 128 마이너스 80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얼마?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 좀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넘기면 7이 돼야 되는 거고요. 4a 플러스 b는 정리하면 48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8. 따라서 둘을 연립해야죠. 뭐 할래? 뺄래요. 빼면 마이너스 5a는 5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1. a가 마이너스 11이면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다항식에 대해서 전부 다 구한 거죠. a, b를 다 그러니까 fx가 전부 뭔지 알아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fx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x-1로 나눴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값? f 1값이 궁금한 거죠. 1 넣어봐. 2 마이너스 5 a가 11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1 b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인가 보다. 자 봅시다. 자 얘는 뭐 너무 쉬워요. 잘 쓸 수 있냐 없냐요? 문제를 봤더니 다항식을 뭘로 나눴대? x-3으로 나눴대. 그럼 이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저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 3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수는 얘랑 이렇게 만나서 들어와야겠죠. 얼마? 3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수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왔어야지. 그지? 그리고 또 여기서 얘랑 이렇게 만나서 여기 들어오는 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들어왔어야지. 그러면서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됐고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15가 됐어. 근데 B랑 마이너스 15가 더해져서 5가 나와야 돼. 얼마여야 돼? 10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틀린 거 누구? 10번. 여기까지.